어제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가 결정됐습니다. 이 제재가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일부 임원들은 연임은 물론이고 3, 4년간 금융권 재취업도 불가능합니다. 꽤 무거운 징계인데 관련한 금융권 파장 박규준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이렇게까지 중징계를 내린 이유는 뭡니까? 이들 증권사들이 라인펀드를 고객들에게 좀 부당하게 판매를 했고 또 내분 통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고 금융당국이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네. 특히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서 전현직 대표 4명이 보시는 것처럼 문책경고,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제재심 자리에서 이들 증권사들은 법적 근거가 약하다, 또 아랫단에서 정결권을 행사했는데 왜 대표까지 제재를 가하느냐, 과하다 이렇게 항변했는데 제재심 위원들은 금감원의 손을 결국 들어줬습니다. 그럼 이제 이들 전현직 대표들의 거취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연임은 물론이고요. 앞으로 추후 3년에서 4년 동안은 금융권의 임원으로 다시 취업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네. 금융권의 관심은 이 박정림 현 KB증권 대표와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이자 현재 금융투자협회 장의 거취가 됩니다. 금감원의 제재가 다음 달에 금융위에서 정례회의에서 그대로 확정이 되면 박정림 대표는 다음 달 말까지 임기를 마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동시에 향후 3년 동안, 그러니까 2023년 12월까지 금융권의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게 불가능하고요. 나재철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재 대상 증권사, 그러니까 대신증권을 떠난 상황이라서 현 협회장 임기는 유지할 수 있지만 연임과 재취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나 회장은 2022년 12월까지가 임기인데 그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그 뒤에 연임은 물론이고 2024년까지 4년 동안은 금융권의 임원으로 취업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중징계를 받은 전현직 대표들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봤겠습니다만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소송 이야기도 나오는데 현재로서 이들 증권사들은 아직 소송을 제기하기는 이르다라고 말하긴 합니다. 네. 현직 대표가 중징계를 지금 받고 있는 KB증권 관계자에 물어봤더니 향후 증선이나 금융위 절차가 추후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나 소송 등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재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특히 박정림 KB증권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에 임기가 끝나기 전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 연임하는 게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국 최종 징계 수위는 다음 달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이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금감원의 제재가 유지가 될지 더 내려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봐야겠군요.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